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파업 사태를 중재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가 늦었지만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이 도출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 있는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재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임금은 낮추는 조건으로 기업은 투자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노사 상생형 실험 일자리로 주목받았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그러나 노조 활동 보장을 둘러싼 노사 견해차로 설립 3년 4개월 만에 첫 파업 사태를 맞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당시 지역 22개 기관단체가 협의한 노사민정협의회 협정서를 두고 노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측은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상생 노사발전협의회에서 근무 환경과 조건을 논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 노조는 단체 교섭권 지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는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해당 협정서에도 관련법에 따라 노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사측이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자 GGM을 탄생시킨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 7인으로 구성된 조정중재특위는 노사는 물론 현대차와 광주시, 주주대표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2월 안에 노사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은 시작은 했지만 정식 쟁의에 돌입하기 전에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특위는 GGM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일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중재안도 수용하도록 노사 양측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중재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의 폭을 넓혀서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하는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조정중재위원회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틀 안에서만 계속 논의가 된다면 사실은 중재의 의미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논의의 확장을 좀 해서 드러내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GGM이라는 회사 자체가 특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중재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바로 이 노사민정의 합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측 그리고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도 일단 조정중재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이 마련되기를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노사 상생을 핵심 가치에 두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특위 활동이 격화된 노사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카카오가 광주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전면 철수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전거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티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공유 자전거. 광주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 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4년 만에 사업을 전면 철수한 겁니다. 평소 카카오티 자전거가 주로 있었던 전대후문 근처입니다. 휴대폰 카카오티 앱에 들어가서 이처럼 자전거를 검색하면 이용 가능한 자전거가 한 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카카오 공유 자전거 사업이 중단된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이용률 저조를 사업 철수 이유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티 바이크는 지역별 수요나 공급 그리고 또 이동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서비스 운영 지역을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종종 카카오 공유 자전거를 사용했던 시민들은 아쉽다면서도 광주가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용률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도 좀 미비한 상태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타랑길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체계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민간 사업자는 철수하고 공공자전거 이용은 중단된 상황. 이른바 대자보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 용역을 거쳐 탈항길 운행 개시와 함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자전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 운영 범위 확대, 그다음에 자전거 대수 확대 등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카카오라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도 철수하는 현실에서 대자보 도시 구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까지 피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은 파면이 답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수사는 가진 핑계를 대며 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서를 건넨 사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미 쏟아진 증언 증거와 정면 배치되는 말로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총을 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그 사람이 나오면 텔레비 꺼버려. 그리고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인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법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아랑곳 없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본인이 지금 수사를 피하려고 이번 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은 내란 사태로 인해 사회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국가 이미지 또한 추락하고 있다면서 빠른 파면만이 답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40년 넘게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인데다 국가 배상과 보상, 명예회복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모임을 만들어 연대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의자를 동그랗게 붙이고 앉았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상담사 등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모인 겁니다. 한 피해자가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고통을 힘겹게 뱉어내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괜찮다. 네가 여기까지 살아준 것만도 의미가 있는 거다. 본인을 이해해주고 나는 너보다도 내 슬픔이 더 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만났기 때문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5.1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체 치유 프로그램을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해 3차례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치유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타나는 힘듦이 있으세요. 세대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 공동체 치유, 증언, 그리고 사회적으로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치유 프로그램은 이제 막 자리를 잡는 단계지만 진정한 치유는 갈 길이 멉니다. 2018년 국방부 장관이 5.18 계엄군 성폭력에 대해 사죄했고 지난해 6월 진조위가 성폭력 피해 사실과 권고사항 등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정책도 법안도 변한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지난해 8월 피해자 15명과 활동가 등이 직접 열매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피해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치유와 배보상, 명예회복 등의 결실, 즉 열매를 맺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12.12 맞춰서 소장 접수했으니까 이제 곧 변론기일도 잡히고 이럴 텐데요. 이 피해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위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5.18 보상법이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 마련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전라남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은 전남의 관광 문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도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남도의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직접 체험한 구글 임직원들. 전남 관광문화자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This is amazing. I'm just really taking it all in. The views I think are super picturesque. The natural beauty. I think it's more people should experience this. 구글 실무진들은 해상 케이블카에서 목포를 내려다보며 전남 관광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구글 본사와 전라남도는 관광산업진흥과 지역 기업의 육성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The types of things that will attract tourists. And for Google, our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to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So finding hidden gems like the gems that exist here in Jeollanam-do province and lifting those up for the world to see, that's why this is the perfect place for us to sign an MOU with Governor Kim and his team. 이들은 먼저 구글 지도에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지도에 소상공인 업체 정보를 등록해 홍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 활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문화관광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춘 구글 지도가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되는 만큼 관광업계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또 기대가 크네요. 구글은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특별 교육도 마련할 예정. 중장기로도 전남의 관광 문화와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주항공 추모식 당일 건설업자와 도박판을 벌이다 국무조정실에 적발된 화순군청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화순군청은 오늘 A 실장을 직위 해제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은 조사와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직원 등은 화순군청에 상주하며 해당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유착 가능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제주항공 참사 추모식 당일인 지난 18일 건설업자와 판돈 60만 원대 고스톱을 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일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대는 재학생 복지와 장학금 확충 등을 위해 등록금 5.04% 인상을 결정했고 동신대 5.4%, 광주교대는 4.98%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광주여대와 송원대도 각각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